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사건인데요. 2011년 5월에 납치됐던 강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가 세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걸 글을 올린 적이 있었나 봐요. 대기업에 댕기고 있다는 어떤 이종수라는 남성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번 같이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그렇죠. 쪽지를 보냈나 봐요. 네. 그래서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차 덜썩 탔겠죠. 어느 정도 가다가 딱 멈추더니 단 두 사람이 더 타요. 옆에 딱 팔짱 끼면서 당신은 납치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명이 납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 중에서 필리핀 특산물 봉지를 하나 사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딱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에서 나중에 조사할 때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세영이에요. 근데 최세영이 인적사항이 딱 쓰는 순간 경찰들은 아우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최세영이 새끼는 이미 강도살인 용의자로 전국에 수배된 놈이에요.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사건인데요. 이건 뭐 기업화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살인 기업 사건. 네. 홍석동 씨의 어머니였는데요. 네. 2011년 9월 19일 날 월요일 날 아침 11시 반경입니다. 네. 16일에 필리핀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아들이 있었어요. 예. 아까 홍석동 씨라고 말씀드렸는데 35살인데 아침 일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서 여행을 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다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 다음날 가족들이 나타나서 얘가 미성년자라면서 합의 보자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 저 돈 좀 붙여주세요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보냈대요. 예, 그러면 예. 아들이 이제 돌아오겠지라고 어머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아들은 9월 22일 날 온다고 그랬죠 원래는. 9월 22일 탑승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통화 기록 조회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금융 조회 같은 걸 한 모양입니다. 네. 했더니 이게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마닐라 시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그 돈을 빼가는 남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뽑는 사람은 당연히 홍 씨야 되잖아. 아들이어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이 밤때쯤에 그 아래서 2011년 10월 1일이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필리핀 이 납치 범죄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납치범 이제 그 아래서 나왔던 그 사건 그 영상에 나왔던 놈이 내 아들 통장에서 돈 뽑아가는 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방송에서 본 그 범인이 내 아들 계좌에서 돈을 뽑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 아들한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통화 기록 아들이 네. 살아있나 통화 기록을 보다 보니까 예. 여기저기 대출을 했던 그 예. 상담 기록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2008년 동안 8년부터 지금 이 홍 씨 사건이 난 2011년까지 홍 씨를 제외한 8명이 납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2011년 5월에 납치됐던 강 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피해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인터넷 게시판에 필리핀 세부 여행에 관해서 자기가 세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걸 글을 올린 적이 있었나 봐요. 대기업에 댕기고 있다는 어떤 이종수라는 남성이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자신은 저 필리핀에 진출한 대기업 자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필리핀에 4년째 거주 중이다. 같이 돌아다닐 사람 여행할 생각 없냐? 이런 사람 모집한다 하는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그렇죠. 쪽지를 보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연락을 보냈고 밤이 되게 늦었는데도 갑자기 세부시내 그 호텔 있잖아요. 네, 앞에서 자기 만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데 가족 얘기를 계속 많이 물어보더니 돈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제 이를테면 그놈들 입장에서 그 타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저 베빌레스 스쿠버 다이빙 가자고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면서.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소 앞으로 차가 진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 덜썩 탔겠죠. 네. 타자마자 이제 이거 한 사람이 더 있어. 이거 베빌레 주는 한국 사장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한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가다가 딱 멈추더니 단 두 사람이 더 타요.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딱 팔짱 끼면서 칼 딱 들이대요.
당신은 납치됐습니다. 납치범 4명이 남성이었는데요. 그 감금된 시간은 총 60시간이었다고 해요. 예, 이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감금하는 것도 좀 무섭게 합니다. 쇠사슬 있잖아요. 네. 쇠사슬로 묶는데 옷을 다 벗겨서 네. 침대에다가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 이놈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 우리가 공작금이 좀 부족해. 공작금. 그 공작금을 주든지 아니면 너 죽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리 총도 있어. 총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드리겠지만 저 납치됐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당에 딱 그 얘기합니다. 그래 돈 내는 게 낫겠지. 자 이제 가족한테 전화해.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2천만 원 빨리 보내달라고 해. 그래서 아마 동생이 받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일당이 옆에서 그 감시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라. 뭐 이렇게 했는지 사실 동생도 전화 받으면서 납치됐다라는 걸 의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이제 급해갖고 2천만 원 보냈겠죠. 그런데 요놈이 이제 2천만 원을 보내면 은행 가서는 못 찾잖아, 이 범인 새끼들이. 얼굴이니까. ATM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잖아. 네. 근데 한 번에 2천만 원 인출이 안 되나 봐요. 감금 60시간 이후에 풀어줬다는 거는 54회에 걸쳐서 돈을 계속 야금야금 찾은 거예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뒤지면서 만졌겠죠. 네. 긴 시간 동안 피해자 소지품을 하나하나 다 닦았대요. 자기 뭐 DNA나 지문 같은 거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심지어 너 집에 갈 때 돈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1,000에서 2,000 페소. 페소를 돈 줄 때도 다 닦아서.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아마 가서 신고를 못하게 하겠죠. 너 신고하면 죽어. 그러니까 야 너 그냥 가면은 의심할 거 아니야. 너 특사물이라도 한 각 갖고 가야지. 필리핀. 그래서 아마 그때 누가 40대 남성이 아마 이 필리핀 특산물 봉지를 하나 사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범인의 단서가 나오긴 하는데 이럴 정도로 약간 치밀했던 범인들입니다. 그 특산물 봉지에서 요만한 지문 찾아요. 네. 그 지문 찾아서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내용들이 전부 쏟아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사를 또 한 방 놔줘요. 그러면서 이거 마약이야 임마. 그러니까 너시 저 비행기 탔다고 마음 푹 넣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저 인적사항 다 얘기했잖아. 너 전화 걸었잖아 동생한테. 그 번호 나한테 다 있어. 동생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요. 이게 유형을 소개하고 우리가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2011년 8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이 흐른 뒤에 박 씨의 피해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박 씨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필리핀 여행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주고받다가 쪽지를 받은 거예요. 그 쪽지 날린 놈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자기 망고 네. 필리핀 망고 띄어다가 한국에 파는 무역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필리핀 오신다면서요. 필리핀 오면 시간 맞으면 나하고 맥주 한잔 해요. 뭐 이러면서 저 쪽지를 하나 턱 던지고 갔어요. 네. 그 혼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들죠. 네.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필리핀에 도착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약속 장소에 딱 나타났어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당신 마중 나오려고 내가 다른 술판에서 내가 술을 먹고 있다가 나왔다. 일로 왔다. 괜찮으면 우리 거기 그 술판 벌어진 데 같이 가서 먹자.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데 같이 가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서 딱 보낸 술집 차라고 그러니까 보낸 차라고 하면서 같이 딱 탄 거예요. 승합차에. 네. 타자마자 아까 똑같죠. 칼들이 대고 너 납치됐어. 결국은 끌려갔죠. 이놈들 범인들 아지트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요 경우는 보니까 박 씨는 형편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보낸 것 같더라고요. 박 씨가 기지를 발현했던 게 이 친구한테 전화를 거면서 이 친구가 누나가 없나 봐요. 누나도 없는데 자기 네.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야 누나한테 말 좀 잘 전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는 감을 딱 잡은 거네. 이 자식이 누나도 없는 놈이 누나한테 뭐 해서 돈 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납치됐냐? 이제 이미 이제 좀 소문이 났었으니까.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 납치됐어. 딱 간단하게 얘기한 거. 요거는 이제 친구가 바로 신고했죠 경찰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항에 있었던 CCTV를 확보해서 보다 보니까 이때도 20대 남성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잡혔던 20대 남성이 그 공항 CCTV에 딱 잡힌 거죠. 경찰에서 나중에 조사할 때 보니까 강 씨하고 앞전에 네. 그 강 씨하고 박 씨 같은 경우 범인 중에 한 놈이 그 특정한 부위에 있는 문신을 똑같이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범 소행이에요.
100% 그죠? 네. 동일범 그 일당에 의한 그 어떤 연쇄 강도 범행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건이 신고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앞전에 강 씨 있잖아요. 네, 강 씨. 특산물 봉지. 예, 그분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하고 뭐 서류 종이도 잠깐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예, 만지다가 뭐 슬쩍 내려놨는지. 범인이 잠깐 스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 딱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2점이나. 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세용이에요. 네. 예? 네. 이 최세용이라는 놈이 저 인적사항이 딱 떠요. 근데 최세용이 인적사항이 딱 쓰는 순간 경찰들은 아우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최세용이 새끼는 이미 강도살인 용의자로 전국에 수배된 놈이에요. 그 강도살인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 그 범인들인 거예요. 이 환전소 사건은요. 예. 2007년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예, 예. 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에 있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 아마 사설 환전소였나 봐요. 예, 예. 그때 여직원 임 씨를 살해해서 금고에 있던 현금 2,200만 원하고 미화 8만 6천 달러 합산하면 1억 8,500만 원이래요. 예. 그거를 살인하고 훔쳐서 도주를 한 겁니다. 8시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그날따라 오토바이 헬멧을 쓴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아우 좀 그 제가 급하게 저 환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환전하는데 그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헬멧 뒤집어 쓴 놈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그날따라 2번째 손님이 또 들어와요. 그러더니 2번째 손님이 오더니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그때부터 갑자기 2놈이 동시에 강도로 변해가지고 이 그 임씨 이 25살 먹은 여성을 덮친 거예요. 1억 전부 8,500만 원 정도. 네. 이거 다 강취하고 난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그 임씨 여성분을 묶은 다음에 금고 그 손잡이에다가 걸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목을 거버리고 갑니다. 목을 거버리고 가는 바람에 이게 과다출혈로 그 임씨 그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 사건입니다. 시신은 언제 발견되냐면 사장이 10시 50분에 왔어요. 10시 50분. 환전소로 왔는데 여직원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사망해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장이 아침에 나올 때 세워놓은 차에 펑크가 나버렸어. 근데 그 펑크 낸 놈들이 요 놈들 일당입니다. 그 펑크낸 놈은 전머시갱이라는 놈이 있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전가예요. 그 다음에 최세영이 동생 최땡 무슨 포라는 놈도 있어요. 요 5놈이 그 당시에 수배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그럼 특정될 수 있었냐 봤더니 그 아까 가자마자 그 헬멧 쓴 사람이 예, 예. 그 서류 작성하라 그럴 때 서류 예, 예. 작성했나 봐요. 거기서 아마 그 예. 서류 한 장이 발견되면서 예. 이제 뭐 확인도 됐었고 쪽지문이 쪽지문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서류 작성해야지 환전해 주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만큼 쪽지문 조심은 엄청 한 거예요, 이 새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지문이 나와가지고 특정하게 된 거. 그놈이 헬멧 쓴 놈이 김성곤이. 네. 예. 또 다른 한 명은 나중에 이제 확인되지만 이제 김종석입니다. 그런데 특산물 거기에서 최세용이 지문이 딱 나오니까 환전소 사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최세용이 김종석이 김성곤이 요 새끼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필리핀에서 이제 범행하는구나. 이 사건 아까도 뭐 일단 김성곤이랑 김종석이랑 드러났는데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건 최세용이라는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행한 인물이 김종석과 김성곤인데 예. 그렇다면 이 여성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김성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쪽지문 발견됐던 앞에 들어갔던 헬멧 썼던 김성곤이 아니 난 최세용이 협박해가지고 가담하게 된 거였고 난 그냥 문만 열어준다. 김종석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떠밀게 하는 거 이거. 네. 어? 최세용이는 그 저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거 내가 모의한 거 아니다. 이거 김성곤이 모의한 거다. 나는 반대했고 그 때문에 김성곤하고도 엄청 다퉜다. 아 나 강도는 해도 부녀자 죽이는 사람은 아니다. 아 이런 난 철칙이 있다. 딱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필리핀 납치 강도도 인정을 하는데 난 사람 죽인 건 절대 아니다. 근데 교수님 그럼 예. 필리핀으로 가지 않았던 예. 나중에 그 전 모시갱이가 이제 예. 잡히면서 예. 사실 이 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짜맞춰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았나요? 안양 환전소 사건 그 관련해서는 1심,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어요. 얘는 한 개 타이어에
뻥크만 냈다는 거예요. 뻥크만. 한 일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양 환전소를 가서 그 여직원 죽이고 강취행위 하는 데는 가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양 환전소 사건 6개월 뒤입니다. 예. 2008년 1월에 네. 전가가 이때는 아마 다른 그 일당들이 필리핀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새 놈이 가 있잖아요, 지금. 새 놈이. 네. 그 아마 수배가 되자마자 필리핀으로 다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모가는 거기 이제 그 한국에서 남아가지고 예. 필리핀으로 보낼 사람들을 물색하는 거죠. 물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에 살고 있는 장모 씨, 그 29살이에요.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사망해서 발견되는데 이 장모 씨가 이제 홍콩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실종이 됐거든요. 네. 뭐 그 아래서는 이게 강 씨로 나오는데 장 씨예요. 예. 근데 요 전 땡땡이라는 요 놈, 전 무슨 건이라는 놈, 요 놈이 이제 여기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장 씨하고 전 실장이 2008년 1월 11일 날 같이 가요. 필리핀으로? 네. 근데 전 실장 혼자만 1월 14일 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 씨 그 최성희 앞에다가 네. 최성희 일당 앞에다가 데려다 주고 지는 3일 후에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뭐 의뢰를 했겠죠, 수사. 그랬더니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혼자 돌아왔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필리핀 가자마자 서로 헤어져가지고 난 호텔에서만 있다가 지내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 씨 배경을 좀 보면 요 놈들이 노린 사람들이 대체로 가족이 적거나 좀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노렸어요. 이 나쁜 새끼들이.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누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러니까 장 씨 혼자서 이제 인천에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미국 따라가려고 물건을 하나씩 2개씩 미국으로 계속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민이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런 사람을 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출국 당일날 아마 그 900만 원 가량의 돈도 인출했나 봐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났는데 분명히 이제 그 전 실장은 돌아왔고, 근데 그 간지 3주가 지나서 예. 전세 보증금이 1,800만 원이 입금이 됐나 봐요. 아마 그 통장으로 장씨 통장으로 예. 반까지 뺐나 봐요. 근데 근데 그 1,800만 원도 인출이 딱 돼버립니다. 그 아마 전세 보증금 받으려면 계속 통화해야 되니까 살려뒀던 것 같아요. 장 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연락이 딱 끊겨버렸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했어요, 누나가. 그래서 내 동생 집에 좀 가봐. 갔더니 야, 이것도 소름 끼치더라고. 거기에 전 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지인은 전 실장인가 그 새끼를 믿고 그러면 그 동생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 전화번호로 뭐가 온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네. 3천만 원 내놔. 나는 그렇게 뭐 돈 빌려주고 그럴 만한 관계 아닙니다, 나하고는. 나는 그 누나가 그 소식 연락 안 된다고 그래서 가보라고 그래서 갔던 것 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화한 새끼가 그러면 그 누나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오. 미국 누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협박했어요? 장 씨가 도박빚을 졌어요. 이거 갚지 않으면 못 가는데 도박빚이 얼마래요? 3천만 원 보내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나나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내 동생하고 그럼 통화가 되면 내가 보내줄게. 그랬더니 뭐 각종 핑계 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즈음에는 이미 장 씨는 사망했던 겁니다. 이 전 실장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 필리핀에 가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네. 그 법인 명의로 하면 돈을 많이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이게 대출 상담을 아마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이 1,800만 원 입금하니까 이놈들이 빼돌리고 장 씨 살해한 거예요. 이게 초기 범죄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출 상담을 하든 뭘 해가지고 정보를 모은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는 형식을 했는데 이게 아마 뭐 모집하는 과정에서 필리핀까지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법을 바꾼 거죠. 맞아요. 여행을 오는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그럼 필리핀까지 오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잡자라고 이제 범행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진화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이 전 실장 이 새끼가 장 씨랑 같이 갔다가 자기 사유로에 집에 그냥 왔다고 네. 나는 잘못 없다고 우겼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나중에 그거 찾아내요. 어떤 걸 찾아내냐면 그 장 씨가 출국을 하고 그 전후로 이 수백만 원을 이 전 실장 이 새끼 통장에 입금이 돼요. 수백만 원. 그러니까 이 이득금 배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540만 원 입금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세영 일당이 해쳐먹은 거에서 일부 유인 대가로 이 전 실장이라는 새끼한테 540만 원을 입금한 게 나중에 이게 경찰 수사에서 추후에 드러나가지고 유죄 12년 받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지분이 아까 서류 하나, 그 다음에 특산물 거기에서 2개 발견됐었죠. 네. 1개가 더 있죠. 최세용이. 자, 최세용이 하나 나왔고. 네, 하나는 그 김원근입니다. 그 73년생인데요. 이러면 새로 나타난 인물이에요 지금. 네. 왜 우리가 안양 환전 사건 범인도 아니에요. 그 마닐라에 아마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합류시킨 건데 유일하게 일당 중에서 그 마닐라의 체류 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새우 양식장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이게 최 씨 일당의 돈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사업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렸는데 새우 양식장 하려고 돈을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게 바로 최세영 일당인 거예요. 악마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영 일당이 그럼 너 돈 갚을 거 없으면 우리 와서 일 좀 해. 라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자꾸 불러냈다고 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원근이는 뭐 그 나중에 이제 납치 뭐 이런 거 관련돼 갖고 한국하고 필리핀 뭐 공조가 막 되니까 그 검거할 순서에서는 뭐 주소지가 있는 놈이가 일바따로 검거될 수밖에 없죠. 이 김원근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20대 뚱뚱했던 뚱뚱했던 CCTV 에 공항에 와서 잡혔던. CCTV 잡혔던 놈. 이게 그 뭐 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뚱이라고 부른 놈이 김원빈이라고 있는데 네. 요 김원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원래 최소영 일당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여행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피해자로 잡힌 거예요. 네. 근데 뜯어먹을 게 없어 돈이. 어린애였고 나이도 없으니까 김원빈이는. 그러니까 김원빈이는 너는 이 새끼야 우리하고 공범돼. 그게 포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로 잡혔다가 이 범죄단체에 가입이 돼버려서 이제 공범이 돼버린 놈이에요. 한 케이스 더 설명을 할까요? 이것도 이제 여러 건이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그 사건 사례만 제가 몇 개를 고른 거예요. 2010년 8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예.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그 신용카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냈어? 라고 하고 확인 전화가 한 번 더 오더니 그 후로는 아예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건 뻔한 거죠. 그거를 인터넷 카드 대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범인들이 한 거죠. 이거 스캔행으로 3,460만 원 인출했어요. 윤한 씨는 37살인데 8월 30일경에 납치로 추정이 되는데 네. 하여튼 그 필리핀에 여행을 간 거예요. 이분이 윤 씨가 공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소령으로 제대했더라고요. 군 생활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사업하기 전에 이제 아마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공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항상 철저하고 그다음 꼼꼼하던 오빠인데 갑자기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가 있고 연락도 꼬박꼬박 그럼, 할 사람인데 연락도 안 뭔가 하다 이상했던 보니까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윤 씨 같은 경우도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필리핀 여행 정보 이거 뽑으면서 카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적적한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동행을 구한 거였는데 이제 이들한테는 진짜 먹잇감이 된 거죠. 그 다음 날 6시경에 아침 6시경에 체크아웃이 된 게 있어요. 체크아웃 그거까지가 마지막 네. 행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윤 씨하고 연락이 끊긴 지 1년 지났을 때쯤이래요. 예. 어느 날 새벽에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윤 씨 동생이냐고 물으면서 오빠 유골이라도 찾고 싶으면 유골이라도 네 1,000만 원 지금 보내라 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홍 씨 있잖아요. 그 예. 첫 번째 저희가 얘기했던 홍 씨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지만 아들 죽었어요. 뼈라도 찾고 싶으면 달러로 1,000만 원 보내세요. 1,000만 원 보내세요. 근데 진짜 유골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2013년 말입니다. 감방 안에서 이 뚱이 김원빈 이 새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최세영이하고 이렇게 해갖고 두 사람 죽여가지고 저 필리핀 그 어디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안마장했어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수감자죠. 네. 출소하자마자 경찰 찾아왔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빵 안에서 김원빈이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 어떤 공사장에 두 사람 매장했답니다 하고 제보를 준 거예요. 네. 그 제보 받으면 경찰은 필리핀 달려가가지고 그거
차지하죠, 시신이라도. 그리고 가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뚱일 거 아니에요. 예. 김원빈일 거 아니에요. 야, 너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 자세히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죠. 약도 그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약도 같은데 네. 뭐 이런 거 그려. 그래갖고 받았어.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날아갔어요. 그 땅 주인 땅 파는 거 막 함부로 팔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놈이 얘기했던 안매장 장소에 이미 별채를 만들었대요, 집주인이. 그러면 그 별채 방을 파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다행히 집주인이 예. 네, 파세요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3년이 훌쩍 지나 홍 씨는 예.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 씨 옆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요건 나중에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정됐다는 겁니다. 뚱이가 이제 했던 말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실종자를 보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퇴직 공무원 김 씨였습니다. 두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예. 홍 씨하고 이제 60대 김 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었는데 윤 씨는 아직까지도 실종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금 주범이 최세용이죠. 그다음에 공범으로 김종석, 예. 김성곤, 예. 그다음에 종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김원빈, 김원근.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 여성 한순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 2명까지. 그러니까 범단이에요. 범죄단체예요, 이놈들. 얘들이 총 벌인 거는 필리핀 여행객 19명을 유인 납치, 강급. 19명. 그래서 합치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되는다고 그래요. 강탈당한 돈이. 네. 이 과정에서 희생자는 7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살인이 확인된 사람은 5명. 그 홍 씨, 그다음에 공무원 김 씨, 네. 그다음에 군인 윤 씨, 그다음에 환전소 임 씨, 그다음에 장 씨. 최세용이는 뭐 궁극적으로는 무기, 네. 예, 무기징역이 떨어졌고요. 김종석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현지에서 2012년 10월 8일 날 목매했어요. 네. 필리핀 현지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네. 그리고 김성건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김원근이 28년, 네. 김원빈이 뚱이가 네. 22년. 맞아요. 그게 아까 교수님이 참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22년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이 네. 아이고. 전 실장이라는 놈. 그 놈도 결국은 송 씨하고 장 씨 그 유인한 거 뭐 이런 네. 거 등등 그걸로 징역 12년. 이 새끼 무죄로 계속 빠져나가다가 결국 징역 12년. 그러니까 최소영이 같은 경우는 무기 받은 상태에서 12년 또 추가로 받은 거죠. 오늘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 다뤄봤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